자, 이게 용병대장 말에 우리가 어떻게요? 100대 1로도 우리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자, 이게 헛된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럼 예전에 어떻게 성이 어디에 요새화가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소수의 병력으로 적군이 쳐들어갈 때 그걸 충분히 막아내요. 그럼 누군가 저쪽 영주가 우리 영주를 갖다가 침범을 하려고 해. 그럼 방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용병대를 부랴부랴 이제 저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이미 용병대를 겁나게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는 용병대 애들이 대대 규모야. 지금 쳐들어오르는 애들이 용병대를 다 갖췄어. 얘들은 대대 규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병대가 없어. 용병대를 고용을 해야 돼. 자, 첩보가 다 들어와. 쳐들어온대. 그럼 우리도 용병대를 갖다가 고용을 해야 돼요. 왜? 성을 사수를 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대 규모의 용병을 고용할 만한 재정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재정 능력은 중대 규모도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고용할 그 능력이 안 돼. 영주가 재정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딱 보니까 우리 성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대대 규모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 3개 소대 정도만 규모의 용병이 있어도 어떻게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어. 이게 유럽 성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면이 짧아요. 성벽이 얼마 안 돼요. 우리 동양은 아예 만리장성을 쏴버리죠. 천리장성을 쏴버리죠. 그리고 이게 한 도시를 갖다가 도성을 에워 쏴버려요. 우리 동양 성을 그렇게 쏴. 근데 서양은 성을 그렇게 쌀려면 어떻게 돼요? 세수와 인력이 겁나게 필요해.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요새화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적을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많이 지어요. 산 꼭대기에 굉장히 이게 침범하기 높다가 어떻게 해요? 딱 이게 헥토르의 원래예요. 서양 성은 보통 가로 100m, 세로 100m에서 직사각형의 높이 해서 거의 성을 쌓아요. 이게 헥타르의 원래 헥토르. 왜 그게 최소의 병력으로 최대의 병력을 갖다 막아내기 좋은 게 가로 100m, 세로 100m의 직사각형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성은 보면 가로 1000m 직사각형이야 100m예요. 그게 1헥타르예요 그 면적이. 자, 그 정도 되면 자기 영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다 피신이 충분히 돼.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유럽 봉건사회계 때는 자기 영주에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어때 다 그 안으로 피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탑으로 해서 높게 수직으로 쌓죠. 왜? 성 길이가 방어진이 넓으면 그 성을 방어해야 할 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용병을 그만큼 고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왜 서양 성이 산 꼭대기 올라가기 힘들어요. 점령하기 힘들고. 그리고 성벽을 높게 쌓아요. 굉장히. 그리고 가로 100m, 세로 100m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을 갖다가 다 군사가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1m마다 한 명씩 서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자, 그러면 최소한의 병력이 얼마가 필요하냐? 1m당 군인이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세야 돼요. 그러면 가로 이쪽 100, 이쪽 100, 이쪽 100, 이쪽은 직사각이니까 400m죠. 총 성의 둘레가 400m예요. 보통 사람 키 높이 이 간격으로 한 명씩 서요. 거기서 보초를 서요, 계속. 전쟁 중에.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1m를 봐야 돼. 그럼 쉽게 말해서 1m마다 한 명씩 어떻게 그 보초병이 서야 돼. 성벽을 지켜야. 그럼 총 둘레가 400m예요. 400m면 1m당 한 명씩 쓰면 어떻게 해요? 400명이 필요해요. 그죠? 자, 소대병력이 30명이야. 그죠? 약 30명이 소대병력이에요. 자, 4개의 소대가 합쳐진 게 이게 중대죠.
그럼 120명인가? 그게 120명이죠. 이게 소대가 제가 알기로는 30명이에요. 소대가 30명, 분대가 한 7, 8명? 분대가 7, 8명. 그 소대가 약 30명. 그리고 중대가 중대가 120명인가 될 거야. 맞나? 중대가 120명. 그리고 대대가 4개니까 대대가 그러네. 500명.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대대병력조는 돼야 어떻게 1m마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사수가 돼요. 근데 대대병력을 고용할 재정 능력이 안 돼요, 영주가. 자, 1m마다 한 명씩 다 에워싸려면 어떻게 돼요? 대대병력이 필요해요. 500명 정도 필요해. 지휘부가 있고 이게 성문 쪽은 더 많이 지켜야 돼. 그럼 이렇게 대대병력 정도가 필요해요. 성 하나를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근데 어떻게 영주가 돈이 없어. 저쪽에는 대대병력을 갖췄어. 500명 정도. 쳐들어온대. 그럼 성으로 다 주민들을 피치신하고 방어를 해요. 근데 최대한 영주가 돈이 없으니까 대대병력을 막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 중대 규모까지는 이게 중대 규모가 돼야 성에서 대대병력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영주가. 근데 어떻게 방어는 해야 하니까 용병은 고용을 해야 돼. 근데 대대병력까지는 당연히 언감생시는 못하죠. 이 용병들 월급 주다가 파산해. 그러면 이게 이게 영주가 보니까 재정 상태가 딱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중대병력은 필요해. 100명 이상은 필요해. 이 성을 지키려면 아무리 못해도. 중대병력은 필요한데 중대병력을 고용할 만한 그 돈이 없어요, 용병을.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중대병력을 맞추면서 어떻게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용병을 쓰려고 해, 전시 시간에. 그럼 영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 하지만 막아야 돼, 성을. 그러면 용병들이 필요해. 그럼 최소한 지금 대대 규모가 들어오면 중대 규모는 성에서 방어를 해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주민들은 싸울 줄 몰라요. 우리 동양하고 좀 많이 틀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성벽에 올라와서 같이 싸워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때 개념이 이쪽 영주 가문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대상이 그냥 틀려지는 것뿐이에요. 좀 이런 말은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다 성으로 대피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주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다른 영주령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 왜? 내는 세금은 똑같아. 지금 다스리는 영주가 저한테 세금을 내는 거나 이 영주 가문이 망하고 이쪽 영주 가문이 여기를 먹어가지고 저쪽 영주에다 세금 내는 거나 똑같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별 그렇게 상관을 안 해요. 저쪽 영주가 이기면 항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금을 인대까지 내던 이 영주가 아니라 점령 한 영주한테 세금만 내면 돼. 그 당시에 중세 사람들, 시민들의 좀 의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가를 안 해. 도와주지도 않고. 왜? 누가 이겨든 상관없어. 그 당시에. 근데 영주 가문은 어때요? 자기 가문에 어떻게 해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걸 막아내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대대병력 정도가 쳐들어오면 그럼 연대병력이 쳐들어오면 대대병력 정도는 방어를 해야 돼. 성을 갖다가 이제 대대병력이 돼야 1m마다 한 명씩 세울 수가 있어요. 성벽을 에워싸울 수가 있어요. 400m를. 대대병력이 약 500명이에요. 5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어, 용병 병력이 있어야 완벽하게 사수가 돼요. 근데 대대병력 용병을 고용하면 어떻게 돼요? 재정이 파탄나. 돈이 없어. 예전에 영주들이 전쟁 치르다가 재정이 파탄난 영주 가문들이 많아. 자, 그럼 저쪽에서 대대 규모가 찾았으면 여기는 중대 규모는 갖춰야 돼. 근데 중대 규모를 갖추려고 하니까 중대 규모 갖출 만한 돈이 안 돼, 영주가.
용병을 지불할 돈이 안 돼. 그럼 어때? 최대한 중대 규모를 갖추면서 어떻게 돼요? 저기 용병들을 갖다가 최대한 알차게 전쟁 기간만 쓰고 싶어. 이게 영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용병대 대장의 입장은 뭐예요? 최대한 어떻게 해요? 저기 월급을 최대한 딜을 해가지고 많이 받아야 돼.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한 번 여기에 왔으면 오랫동안 어떻게 여기서 고용을 해가지고 용병 그 계약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월급을 받아 먹어야 돼. 이게 용병대의 생리예요. 이건 당연히. 용병 대장은 최대한 이 딜을 영주하고 딜을 할 때 첫 번째가 어떻게 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놔요. 두당 우리 용병들 두당 어떻게 해? 최고 임금 평균 임금을 높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계약 기간을 길게. 이게 용병대 대장의 이게 있죠. 이거를 잘하는 애들이 용병대 대장을 해요. 보통 용병대 대장은 싸움 잘하는 애들이 용병대 대장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병대 대장은 누구 잘하냐? 이 딜을 잘하는 애들이 용병대 대장을 해. 왜? 용병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랫동안 저기 배부르게 이게 떡떡거리면서 고용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저기 월급을 많이 이게 챙겨줄 수 있는 용병대 대장이 짱이야. 당연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용병대 대장은 어떻게 해요? 딜을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용병대 대장을 해. 그러면 이게 병법이나 이런 거 병법 잘하는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용병대 이제 부대장을 해 보통. 이런 병법 같은 거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군대를 잘 다루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용병대 부대장을 해. 용병대 대장은 누구냐? 딜을 잘하는 애들이 용병대 대장.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용병대 입장에서는. 그럼 영주하고 했을 때 딜을 잘하는 애들. 그럼 어때? 내가 용병대 대장이면 어떻게 해요? 딱 해요. 그러면 영주 이제 용병부대 저쪽에서 다른 데 보여요. 그러면 용병대 대장이 이쪽 영주하고 가가지고 거래를 해요. 자, 우리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계약지를 갖다 해야 돼. 저쪽은 이제 전쟁이 없어. 우리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나와야 돼. 그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럼 이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용병대를 고용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맞아가지고 용병대 대장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영업을 해요. 지금 우리 쓰라고, 우리 쓰라고. 그럼 딜을 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용병대 대장이 이제 먼저 딜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이제 뻥을 쳐. 우리가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세일 해줄게 200만 원. 자, 저쪽에서 우리가 뻥 치고 있어. 저쪽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100 몇십만 원 정도, 100만 원 넘게 받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뻥을 쳐.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자꾸 좀 더 계약 연장하고 노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얼마 받고 있어? 3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영준님은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우리 영준님한테 내가 세일을 해줘. 녹화되나?